에어브러쉬 브러쉬 파시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잡는 거 하나, 그냥 엄지로 잡는 거 하나. 분사량 조절 자사. 얘를 잠그면 에어브러쉬가 작동을 안 해서 분사를 할 수가 없어요. 푸는 대로 브러쉬가 뒤로 후퇴를 할 거예요. 보시면 가만히 있던 게 조금씩 풀면 뒤로 가죠. 제가 지금 연습하는 거라 분사량 조절 속도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부품 가지고 도색을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본인님 이제는 연습은 이제 끝났잖아요. 네. 이제는 플라스틱 비탄 게 있어요. 요거예요. 이게 자크 헤드 부속품인데 언트리그레드랑 같은 건담 소재예요. 플라스틱. 종이하고는 조금 틀릴 거예요. 요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샘플 한번 칠해보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님이 옆에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도료를 하기 전에 항상 흔들어 주시고요. 제가 이제 5분 정도 설명을 할 건데요. 아까는 그냥 여기다 칠했잖아요. 지금은 틀려요. 보세요. 얘를 많이 칠하게 되면 이렇게 떡이 돼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는 거리, 속도, 분사량을 맞추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거리는 우리가 손가락 하나 크기 이 정도, 한 7cm에서 10cm 정도 거리를 띄우시는 게 1번이고요. 각도는 얘를 45도로 이렇게 대셔야 돼요. 45도요? 네.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우면 빨리 지나가고 거리가 멀면 천천히 가야 돼요. 도료가 묻는 속도가 있어요. 가까우면 빨리 묻겠죠. 에어브러쉬를 거리가 늦으면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좀 있을 테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되고. 그 대신 이거는 분사량이 속도 이게 맞아야지만 이걸 조정할 수 있어요. 제가 샘플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실 때는 밖에서 시작해서 밖에서 끝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눌러서 도료가 나가면 칠하시고 이렇게 밖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누르고 도료가 나가면 밖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밖에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제가 한번 칠해 볼게요. 어떻게 칠하시냐면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해서 도료를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서페이스는 칠하고 나면 무광으로 변해요. 근데 칠하는 동안에는 유광스럽게 칠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잘못된 예를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너무 가깝게 칠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실수한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가깝게도 뿌리지 마시고 너무 멀리 띄우지도 마시고 분사량을 처음에 도료가 좀 덜 묻어도 되니까 이걸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칠하셔도 되고 한 번씩 끊어서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 대신 한 번 지나간 자리에 그 다음 칠할 때는 이어서 칠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칠한 자리에 반 정도 묻게끔 겹쳐서 칠해줘야 줄무늬가 안 생겨요. 그래서 방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뿌리면 이게 줄무늬가 생기죠.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걸 방지하려면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줄무늬가 안 생기게끔 하시면 돼요. 그분 때 이렇게 곡선진 맨이잖아요. 타원형이니까 왼손이 중요해요. 에어브러쉬는 직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못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왼손을 틀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셔도 되지만 끝에가 뭉칠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는. 그럴 때는 살짝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왼손하고 오른손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실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왼손 잡으시고 장갑 왜 꼈는지 궁금하셨죠? 지금 쓰는 거예요. 자, 편하게 잡으시고, 자, 얘하고 얘는 45도예요. 이렇게 잡으시고 얘가 이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편하게. 이거 힘들면 여기다 딱 팔꿈치를 대셔도 돼요. 편하게. 자, 한번 해보세요. 너무 빨라요.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줄지죠? 줄지는 게 없게끔. 괜찮아요. 처음 보는 잘하셨으니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잘하셨어요. 요게 맞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럼 처음부터 이 스타일대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밖에서 누르고 당기고 천천히 들어오고 자, 색이 보여야 돼요. 너무 가까워요. 분사량이 너무 적고. 아, 줄무늬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분사량이 맞고 넓게 칠해졌는데 네. 여기는 잘못 칠해질까 봐 겁나니까 네. 계속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누르고 당기기는 되는데 네. 묻기 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료가 안 입혀지는 거예요. 네. 색을 칠해야지 묻히는 게 아니에요. 네. 다시 해볼게요. 네. 천천히 가야죠. 천천히. 자, 잡아요. 아, 지금 도료가 안 묻는 거예요. 도료가 묻는다는 거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가 묻는 거예요. 얘가 묻는 거예요. 아, 그죠? 본희 씨가 하는 거는 묻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색이 입혀져야 돼. 흰색이잖아요. 흰색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겹쳐서. 왼손도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네. 네. 이게 더 거칠어지면 네. 기본 도색이 올라갈 때 떨어져 나가요. 아,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직. 너무 잘못 뿌린 건 아니에요. 형편은 없지만 잘못 뿌린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렇구나. 이거는 좀 짧게 잡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왜냐면 길게 잡고 돌리려면 힘들어요. 네. 근데 짧게 잡으면 좀 낫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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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천천히 돌리기도 편할 거예요. 저 왼손으로 돌려요. 안 돌면 떡집니다. 예. 점점 가까워진다. 어려워. 지금 제가 왼손에 들고 있는 게 처음 서페이서를 칠한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서페이서가 많이 뭉쳐있는 데다가 줄무늬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여러 번 연습한 후에 다시 한번 칠해본 건데 확실히 전체적으로 좀 더 뭔가 골고루 칠해진 것 같아요. 아직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그래도 처음보다 확실히 나아진 것 같아요. 사포질 진짜 어려웠는데 서페이서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연습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본희 씨 연습은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제가 연습한 거 잠깐 보고 결과물도 봤는데 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 도색을 들어갈게요. 기본 이제 도색, 이것도 서페이스를 칠해야 되는데 칠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어제 사포한 거 먼지 제거를 해야 돼요. 먼지요? 네, 보통 뭐 세척도 하긴 하지만 요새는 금형도 좋고 이영재라는 거 많이 쓰질 않아서 세척까지는 안 해도 먼지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사용하던 에어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불어만 치면 돼요. 구석구석. 이 먼지가 있으면 서페이서가 칠해진다 그래도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먼지가 떨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꼭 이렇게 한 번씩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구석구석 서페한 거. 먼지 제거를 하시면서 이렇게 먼지 털면서 사포 잘못된 거 있나 한 번 확인도 한번 해주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가까이서 먼지만 풀어주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얘는 이렇게 집어도 되나요? 네, 여기 찍는 것보다 안전하게 여기로 무는 거예요. 여기로 무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묻으니까 네. 이쪽까지 넘어오게 되면 여기가 집게가 이렇게 물려버리면 여기가 도색이 안 들어가죠. 네네. 그냥 파란색으로 칠했어. 집게를 빼는 순간 여기만 흰색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버리는 거죠.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집게 꽂을 때는 그래도 가조립을 해보라는 이유가 네. 도색 작업할 때 집게를 어디에 정확하게 물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잡으려면 얘가 이쪽이 남부 조립이 허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물어버리면 안 되죠. 보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안 보이는 데가 이쪽이에요. 그럼 안쪽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아. 절대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면 붙어버리잖아요. 조색을 했어. 그럼 뛰는 순간 집게하고 도료가 같이 떨어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후리로 둬야 돼요. 주변에 붙지 않게끔. 자, 이제 먼지 제거를 다 했고 네. 집게 작업까지 했잖아요. 네. 집게 과정은 나중에 심화 과정 들어가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굳이 뭐 이렇게 지금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분은 없고요. 이제 먼지 제거된 가지고 기본 도색을 들어갈 거예요. 네. 기본 도색을. 여기서는 아까 연습한 거하고 조금 틀려요. 실수했으니까 얘를 조금 에어브러시 분사 조절 나사를 조금 중간 밑으로 좀 잠궈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자, 에어브러시가 다시 사용할 때는 잘 나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연습하듯이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굵기에 따라 틀려요. 제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네. 어떻게 칠하는지 왼쪽 손 모양도 잘 보시고요. 에어브러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걸 좀 잘 보시면 돼요. 네. 천천히. 도료가 안 묻어도 그냥 지나가요. 아, 안 묻었다고 거기를 계속 칠할 필요는 없고요. 네. 가볍게 전체적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 다시 와서 안 칠해진 부분을 연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아, 처음에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거기를 안 칠해졌다고 그러면 계속 칠하는 거예요. 그럼 도료가 많이 붙고 몰드나 이 모양이 조금씩 바뀌어요. 직각적인 부분이 둥근 게 바뀐다든가 도료가 끝에서 뭉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처음에 칠하실 때는 그냥 가볍게 도료가 안 묻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칠하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와서 정확하게 칠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밖에서 시작해서 밖에서 끝나는 거 아까 가르쳐드린 거 그건 똑같고요. 네. 거리, 그 다음에 뭐 속도, 분사량 이거가 정확히 연습을 아까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 토대로 되면 정확히 밖에서 시작해서 안 칠해줘도 되니까 그냥 한번 지나가세요. 쏙. 자, 지금 뭐 흰색이 많이 빨간색을 가려줄 수는 없죠. 네. 그렇다고 그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칠할 때는 조금 더 흰색이 좀 많이 나와요. 네.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같은 부위만 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도료가 뭉치게 돼요. 혹시 네. 도료가 뭉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건조가 다 시킨 다음에 네. 사포로 문질고 다시 서페이스를 칠해야 돼요. 아, 그걸 갈아내야 된다고요? 네. 아, 그러니까 사포를 또 한 번 하셔야 됩니다. 서페이스는 너무 유광스럽게 나오긴 하지만 두껍게 칠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뭉치지 않고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고 안 칠해주면 다시 한 번 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이 더 잘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칠할 때 그 다음에 원색 도료는 흰색이 덮어질 수가 없어요. 네. 빨간색 빛인데 이거를 흰색으로 덮어서 내가 흰색을 만들어야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계속 두꺼워져요. 그건 네. 잘못된 거예요. 서페에서는 칠하되 원색이 보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 유광스럽게 칠하고 너무 뭉치지 않게 칠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다 기본색을 칠하면 서페에서는 다 안 보이게 되니까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세분화된 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자, 본인님이 한번 칠해보세요. 네. 아까 연습했던 거하고는 좀 틀릴 거예요. 네. 예,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 요거 제가 칠했던 걸 요거 한번 가지고 한번 칠해보세요. 네. 제가 설명은 안 할 겁니다. 한번 칠해보시고, 잘못 칠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왼손은 요거다 기존 아까 연습하듯이 잡고, 저 좀 무서워요. 떨지 마시고, 예. 자,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예. 자, 돌리세요. 그렇죠? 천천히. 자, 너무 길게 잡으세요. 좀 짧게 잡으시고. 짧게 잡을까요? 네, 그래야지만 왼손이 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 됐습니다. 네. 자, 잘하셨어요. 근데 네. 여기 속에 보면 빨간 게 아예 안 들어갔죠. 네. 이런 거는 틀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은 윗면만 칠해야 되고 옆에 이제 있는 곳은 틀어서 얘하고 일자로 맞춘다. 옆면을 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쪽도 이렇게 옆면은 이렇게 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사방으로 움직여서 뿌려주는 거예요. 스킬이 필요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쪽 면도 지금 잘하셨는데 처음에 칠할 때는 이쪽 면이 안 보였을 거예요. 네. 너무 숙인 거예요. 이쪽 면
이쪽 앞에 칠할 때는 얘를 살짝 틀어줘서 정확하게. 네. 이것도 정확하게 틀어서 이렇게. 그럼 됐죠?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른 노란색 한번 칠해보세요. 노란색. 네. 색별로 조금씩 틀리긴 하니까. 네. 네. 이건 감이 안 잡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안 보여서 칠해야 그래요. 되나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시각이 틀려. 노란색이 흰색이 잘 묻으면 안 보이고, 네. 빨간색이나 파란색은 잘 보이죠. 네. 근데 이게 흰색 보이면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안 칠해도 되니 쭉 지나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 번 칠하다 보면 색이 입혀져요. 네. 근데 계속 칠하다 이렇게 한쪽만 계속 칠하면 고기가 뭉치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아. 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칠하면 되니까 쭉 지나가 보세요. 조금씩 보이죠? 네. 네. 네, 됐습니다. 굵으면 굵게 되면 지금 안 보인다고 계속 칠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떡 찝니다. 여기 뭐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사포질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제 눈이 이제 계속 보일 거예요. 아, 열심히 이게 뭐야? 하셨지만 서페이스를 뿌리면 겉표면이 그대로 드러나요. 네, 잔인한데요? 네. 여기 끝에 보시면 연결된 부분이라 하나요? 네. 네, 거기가 제대로 따듬어지지 않아서 울퉁불퉁한 게 그대로 남아버렸어요. 이게 MG나 PG면 그거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네. 아, 앞에도 있네요. 네. 다음에는 조금 더 네. 신경을 쓰면 네, 되지 않을까요? 도색 끝! 아이고. 자, 이제 건조를 시키러 갈 거예요. 자, 이제 도색을 다 하셨잖아요. 네. 건조기 사용하는 거는 간단해요. 옛날 이렇게 쿠쿠 건조기인데 지금은 안 나와요. 아, 네. 지금은 다 디지털로 나오는데 이건 아날로그.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불이 들어오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돌려놓고 뚜껑을 닫고, 뚜껑을 닫기 전에 네. 닫으면서 도색한 물건이 여기 닿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면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네. 이렇게 되고 완전히 건조까지는 보통 도색을 한 다음날 기본 도색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건조기는 지금 급하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돌려놓고 네. 사물함에 보관했다가 다음 이제 내일 정도 다음 이제 도색할 때 이제 기본 도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 돌리고 나서 바로 도색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 완전히 건조는 한 이틀 정도 걸려요. 놨다가 아, 네. 표면적으로는 다 건조가 된 것도 같아도 피막적으로 완전히 딱 붙질 않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건조기 돌리면 그 다음날 가장 안전하게 건조기를 안 돌려도 다음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도색은 잘 됐어요. 왜냐면 이렇게 유광스럽게 매끄럽게 도색이 돼야 잘 된 거예요. 핑크로 섞었어. 그러면 청소가 잘 안 됐으면 얘가 색이 변해요. 색 어때요? 아, 너무 예뻐요. 원하는 색 맞나요?